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4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일단 코스피 코스닥 분산을 좀 보면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과도 거래가 발생한 요 날과 요 날을 빼면 분산이 하나, 둘, 셋, 네 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4 플러스 2 정도로 좀 시장에 좀 좋은 느낌은 아닙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좀 보면 코스닥은 하나, 둘, 셋, 넷 분산이 4개 있는 과도 거래라고 할 수 있는 날은 좀 많진 않고요. 혹은 뭐 요 날 하루 정도를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시장이 하락하고 꽤 많이 반등한 이런 시점에서 시장에서는 이제 하락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고점 대비 뭐 50% 반등하거나 뭐 38이 반등하거나 그러니까 뭐 피보나치를 대입해서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또 하나는 코로나가 미국에서 아직 꺾이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중국도 오늘 보면 다시 환자 수가 증가하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게 좀 안 좋은 이런 뉴스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보면은 시장이 하락하고 반등하는 이런 국면에서 지금 현재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매도하고 있고 뉴스 역시도 안 좋은 뉴스들만 나오고 거꾸로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하는 이런 시장이다 보니까 이 개인 투자자들을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시장은 일단 분명히 반등에 그칠 것이다. 또 한 번의 어떤 하락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근데 반대로 만약에 시장이 하락하고 반등하는데 기관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하고 시장의 뉴스가 안 좋은 뉴스가 나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반등을 외인이 만약에 매수를 해서 만들었다면 아마 분명 우리가 모르는 게 있을 거야 라고 어떤 좀 뭐가 있겠지 뭐 이런 어떠한 생각으로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글로벌 시장을 빼고 우리 시장만 본다면 일단 최근에 이 반등의 어떤 뉴스들 보다도 어떤 하락을 우려하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많은 것이 맞는 것 같고 그것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지금의 어떤 바닥을 개인 투자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바닥을 신뢰하지 않는 이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외인과 개인의 어떤 뭐가 다른가라고 좀 보면 일단은 과거를 좀 보면 과거 이렇게 시장들을 주간 차트로 이렇게 보면 유명했던 하락장들이 좀 있었죠. 과거에도 보면 코스피로 볼게요. 유명했던 이런 하락장들에서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꼭 바닥에서 못했던 건 아닌데요. 수익률 측면에서는 확실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 좋았던 경험이 많은 것 같아요. 보면은 이쪽이랑도 많이 비교를 하곤 하는데 과거에 뭐 11년도에도 그랬고요. 과거 이전에도 뭐 그랬던 게 뭐냐면 시장이 쫙 하락하기 시작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보통 이랬습니다.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다가 이제 하락을 이제 하잖아요. 하면 요 끝 언저리 때부터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이렇게 늘었었고 시장이 하락할 때도 계속 더 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이 반등해서 올라가면 요때 개인 투자자들이 내려왔던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마지막 상승장일 때부터 매수가 들어와서 하락장을 지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상승할 때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하고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학습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어떤 모습도 그렇게 어떻게 개인 투자자들을 신뢰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의 투자자들의 어떤 패턴도 보면 그렇게 정확하게 뭔가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그럴싸하게 그랬던 건 아닌데
조금 의미 있는 어떤 내용은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표를 하나 그때, 안 보여드렸던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다가 상승을 이렇게 하면, 할 때, 실적이,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주가의 어떠한 그 바닥 변곡점이 여기라고 해보면 실적은 조금 후행적으로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주가의 바닥과 실적의 바닥은 좀 달랐던 모양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외국인들은 언제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을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수급이 이렇게 늘다가 시장이 바닥을 찍고 조금 상승하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물량이 이렇게 줄어져 나갔던 것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언제 매수가 들어왔냐면 요 실적의 바닥을 확인할 때쯤 들어왔어요. 같이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이거를 제가 표를 한번 보여드려 보면 보면 2008년도 때 사태가 나고 2009년도에 실적의 바닥을 보였다 했잖아요. 이때가 실적의 바닥이었었거든요. 실적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턴하고 올라간. 근데 주가 그쵸? 그랬을 때 외국인들의 순매수의 바닥은 요때였었습니다. 요 언저리 때도 살짝 들어오긴 했었지만 제대로 들어온 거는 이때부터 해서 이렇게 쭉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실적의 바닥과 같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실적을 확인하고 한참을 같은 방향으로 계속 전진했다라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과거 요때 데이터를 좀 보면 2008년도에 보면 그때 제 기억에는 일단 주가는 이런 식으로 흘렀지만 실적은 이 언저리부터 꺾이기 시작했었고요. 실적의 바닥은 요 언저리 때부터 실적의 바닥이 잡혔었거든요. 요 구간이. 그러니까 확실히 주가의 바닥보다 실적은 나중에 반등했죠. 근데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이 언저리부터 이렇게 올라갔다는 겁니다. 계속. 근데 요 초반의 변동성, 이 장세를 처음에 외국인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바닥에서 잘 들어왔지만 이 변동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중도에 일찍 나가버리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타이밍은 잘 잡고 들어왔지만 수익률은 좋지 않았던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생각해 보면 이번도 뭐 비슷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분명히 강한 하락이 있었고 강한 또 반등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저희 회사에 들려오는 전화들 대부분이 매도할까요?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근데 뭐 매도하고 다시 혹시라도 반등할 때 다시 들어온다면 아주 좋겠지만 만약에 또 주저하게 되면 또 과거처럼 그런 일들이 반복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하락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저를 포함한 개인 투자자들이 이기기 위해서는 변동성을 보내고 좀 장기 투자로 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은 회사라면 좀 참고 꽤 오랫동안 좀 들고 있어야 된다. 그동안에 별의별 어떤 변동성이 나올 것이다. 근데 그 변동성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옴으로써 해소될 것 같고 그 외국인 투자자들은 실적의 어떤 상향과 같이 EPS의 12개월 EPS 어떤 forward EPS와 맞죠? 제가 요즘에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12개월 forward EPS와
EPS가 현재는 계속 하향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상향될 때 외국인 투자자들도 들어올 것이고 그때부터는 변동성보다는 어떤 추세를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러니까 일단 수급을 먼저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을 보면 이 초록색이 개인 투자자의 수급이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빨간색이 수급이에요. 지금 코스피를 보고 있는데요.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이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시장은 반등을 했고 이 검은색 보면 시장이 이렇게 반등을 했죠. 그러면 변동성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충분히. 그것도 지금 현재는 코스피에도 좀 기분 나쁜 모습의 어떠한 분산과 과도 거래가 있었고 코스닥 역시도 과하게 올랐고 뭐라고 하죠? 그 분산도 4번이나 추루했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변동성은 우리가 어떻게 매번 타이밍 이렇게 맞출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거와 좀 다르게 좀 버텨보자 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이제 실적의 관점에서 본 것이죠. 실적이 상향될 때 외인들이 매수세가 과거에도 대부분 들어왔고 이때부터는 변동성이 좀 사라지는 이런 모습일 것이다 라고 좀 보는 것이고 만약에 차트로 본다면 분명히 이런 모습에서 좀 용기를 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요. 이게 뭐냐면 과거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는 어떤 이동평균선 어떤 보조지표 이런 걸로 이제 참고해 볼 수도 있지만 그건 순전히 진짜 참고인 것이고 주가를 있는 그대로 좀 보면 하락할 때는 주가가 계속 저점과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걸 하락이라고 하고요. 상승은 계속 산처럼 이렇게 높아지는 산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죠. 이 말은 저점도 올라가고 고점도 올라가는 이런 것이 이제 상승이라고 하죠. 그러면 지금 우리 코스피를 좀 보면 어떤가요? 코스피는 지금 한 번 내려왔고 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죠. 상승으로 가려면 지금 코스피가 여기 왔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저점을 높이고 고점까지 이렇게 높여 나가는다면 이것은 상승 추세로의 어떤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여기서는 아주 좀 조심스럽게도 접근하겠지만 이 전고점을 넘어갈 때는 좀 강하게 좀 매수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올라갔는데 여기서 반등하는 척하고 이렇게 빠진다면 특히 이 코스피의 어떤 그날 이 구간을 하회한다면 이때는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좀 더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다고 과거처럼 다시 1400을 가고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좀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 그러니까 이 저점을 다시 여기서 새롭게 확인해야 되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 우위를 보임으로써 시장에 반등이 나왔는데 이것을 시장에서는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것들 다 무관하게 신경 쓰지 말고 지금 이왕 뭐 풀 포지션으로 이제 주식 비중이 채워져 있다면 지금은 변동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는 걸 인식하고 계속 샀다 팔았다 하기에는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어떤 변동성이 끝나려면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세가 나와야 된다. 과거에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나왔을 때부터 시장이 상승했다. 근데 그것은 EPS의 상향과 함께 나왔던 것인데 이 EPS의 상향은 사실 조금 지나고 나서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후행적인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외국인들의 수급과 어떤 차트의 어떤 모습을 같이 참고하고 이거를 다시 보조적으로 참고하는 어떤 보조 지표들까지 좀 활용해서
좀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분명히 상승 추세라는 것은 계속 이렇게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것을 상승 추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좀 확인해 본다면 보면서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주간 차트에서 이제 볼 때, 이 초록색 선 있죠? 이 초록색 선이 60주입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선은 5주인데요. 저는 일단 이 초록색 선 아래에 있을 때는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봐요. 변동성이 워낙 강하거든요. 그리고 언제라도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60주 아래에서는 아니다 싶으면 매도하고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60주 위에서 이렇게 과거에도 이렇게 보면은 이 60주 위에 있을 때는 신중하게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이런 작은 어떠한 이런 산들을 볼 때 5주 이동평균선으로 같이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주 이동평균선도 과거에 이렇게 보면, 여기 확대해서 보면 이 빨간색 선을 이렇게 보면은 계속 이제 저점을 올리면서 이렇게 갔던 애가 처음으로 꺾였던, 여기서부터 하락 추세였죠. 그리고 이것이 잠시 반등은 했지만, 반등하고 올라갈 때는 한번 이렇게 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또 깨고 내려왔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약간 애매했지만 이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들, 그 이후에 계속 좀 이어졌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최근의 장을 좀 보면 2016년도부터 계속 저점을 높여줬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저점을 높이지 못하고 깨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는 진짜 하락장의 시작이었고, 다시 반등했지만 다시 깨지는, 반등했지만 깨지고, 반등했지만 다시 또 깨지고, 여기를 깨진 않았지만 반등 실패하고, 여기서부터는 상승을 했죠. 근데 다시 여기서부터 꺾여서 내려가는,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것이 뭐 어떤 이런 모습이라도 나왔을 때, 그때 혹시라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다시 들어온다면 EPS가 상향되는 걸 좀 확인할 수 있다면, 그때는 변동성이 끝나가는 것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즘에 참 시간도 안 가고요. 참 재미없는 시장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불안하기도 하고 또 무섭기도 하고. 근데 여전히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시장의 어떤 타이밍을 잡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유한 종목이 진짜 좋은 회사라면 믿고 좀 가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주식을 매수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하거든요. 내가 저 회사의 사장이면 좋겠다 라는 회사를 좀 찾으려고 노력해요. 그런 회사 안에서 뭐 트레이딩을 하던 뭐 매수를 하던 뭐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좋아하는 뭐 첨보라는 회사, 저 회사는 진짜, 이 첨보라는 회사는 제가 진짜 가졌으면 좋겠어요. 첨보라는 회사, 그리고 뭐 TCK라는 회사, 그리고 펄어비스라는 회사는 이거는 조금 고민해보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갖고 싶어요. 이런 회사들. 그러니까 그렇게 갖고 싶은 회사라는 것이 좀 생겼을 때,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갖고 싶은 회사는 어떤 실적도 있지만 어떤 이미지도 포함돼요. 저에게는 이미지라는 건 그 CEO의 어떠한 뭐 이런 것도 있죠. 혹은 그 회사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무언가들이 있거든요. 저 회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회사가 뭐 5년 10년 계속 좋아질 수는 없지만, 실적이, 그러니까 아주 저의 이미지가 제가 생각할 때 아주 좋았던 그런 회사들이
어떤 업황 사이클을 만나든 실적이 상승하는 어떤 구간이든 어떤 구간에 존재할 때, 좀 저렴할 때, 또 막상 그런 회사가 근데 또 쌀 때, 그런 회사들을 좀 살려고 좀 노력하는 편이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회사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아, 저 회사 내가 갖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회사들인데 싸졌어요. 그런 회사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의 어떤 변동성 구간만 지나간다면 모두 다 행복해질 수 있는 어떤 구간이지 않을까. 개인 투자자들을 시장에서 신뢰하지 않고 무시하는 이런 것들을, 솔직히 좀 기분 나쁘거든요. 그런 것들이. 근데 그것들이 과거에 이렇게 보면 대부분 근데 사실 좀 안 좋았긴 했었어요. 그런 매매 패턴들이. 그 매매 패턴의 가장 첫 번째는 단기간에 나왔다라는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잘 들어오긴 했지만 오래 못 갔다. 변동성이 끝나기 전에 추세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다 매도하고 나가버리는. 그리고 다시 고점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런 것들을 하기 어렵다면 내 회사가 좋은 회사라면 그냥 가지고서 있는 것. 그리고 적어도 이런 추세로 간다면 뭐 약간 쌀쌀해지는 이런 정도 때까지 기다려 본다면 좀 좋은 어떤 성과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좀 잘 버티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빨리빨리 한다면 빨리빨리 진짜로 잘 하셔야 되고, 그거 좀 못하겠다 그러면 그냥 버티십시오. 전 그게 낫다고 봅니다. 좋은 회사를 보유했다면. 네, 일단 이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